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시장의 관심은요.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미국 회의에 시장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좀 피로감을 느꼈던 게 오전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힘이 빠지는 음봉.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코스피는 7.66포인트 하락한 2,435로 장을 마감했는데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 코스피는 고압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매도로 반전된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9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2시 넘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결국에 전 거래일 대비 3.18포인트 하락한 896.28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징적인 사항이 역시 코스피도 연 고점까지 찍고 나서 증시 쉬어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900까지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데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관점표 응원의 메시지,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들 다 감사드리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저희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나온 이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주도주 전략의 선도주자 서동구 전문가님 함께 하시고요. 소리 없는 결대 박계섭 전문가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락세를 어떻게 두 분께서는 좀 분석을 하셨는가. 근데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요, 워낙에 그 탄탄한 정보들과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하나도 놓칠 수 없었다라는 후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하고 나서 제가 첫 출연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만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죠. 잘 올라왔는데 왜 하필이면 또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 시간에 방송을 같이 좀 보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말이죠. 조선시대에 건국을 앞둔 상태에서 이방원의 그 포은 정무주 선생한테 하여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함께 살아보세 이런 예. 좀 쉬어간들 어떠하리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께 너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쉬어간들 어떠하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년 5개월여 만에 코스닥 시장도 900선을 돌파해 주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역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미국 시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이평선 51선에 대한 이격 축소 과정 이런 부분,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 시장이 오늘 뭔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흐름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면서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지표인데요. 열흘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며칠 올랐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열흘 동안 주가가 만약에 8일을 올랐으면은 투자 심리는 80이 되는 거겠죠. 그건 과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흘 중에 8일이 주가를 빠졌다 그러면은 침체죠. 주가가 이틀밖에 안 올랐으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이 8일 동안 올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7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죠. 7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장은 이제 오늘 하락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10일 동안 일주일 올랐던 겁니다. 7일이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가 70으로 된 거죠. 오히려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60으로 투자 심리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도 주가가 장중에 좀 흔들린다라면은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양시장 뭐 아름다운 조정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거죠. 뭐 기다리는 조정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조정이 오늘 연출됐다. 왜 그런 것에 대한 이유는 또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도 쉬어간들 어떠하리 같이 조정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제 내일까지 이제 분위기를 보고 아마 매수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군요. 자, 7, 8일 동안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연고점 코스닥 900선 위에서의 오늘의 조정 그 분석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박혜서 전문가께서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려면 뭐 미국의 뭐 뉴욕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들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 말씀 좀 드리려고. 근데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려도 아마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제가 준비했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사실은 요새는 지수를 안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수를 갖다가 안 보고 나중에 종목에 그 열중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지수가 밀렸네, 하락했네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가 그 화려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장세가 오늘 비록 뭐 지수가 약간 낙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이걸 그렇게 뭐 낙폭이라고 의식하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그동안에 워낙 그 낙폭 자체가 뭐 크게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은 사실은 뭐 아까 이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약간의 조정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한번 제가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한번 보십시오. 뭐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거의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략을 짜실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모든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 종목이 뭔데 이거잖아요. 저희가 결국은 중요한 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실제로 보면 뭐 지표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데 장세가 다시 상승장, 그러니까 2,500을 돌파하는 상장이 오더라도 하락하는 종목 여전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수가 더 밑으로 방향을 하더라도 또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종목 늘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 항상 종목에 집중하시게 되면 어떤 장이 오더라도 아마 그 투자하시는데 좀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려한 종목 장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지수가 크게 막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변동성에 조금 더 주대 있게 주식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전문가의 오늘장 한마디, 오늘 증시를 조정을 숨고르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의 관전평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문가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나의 이야기 등도 함께 체크를 하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분석이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서 서동훈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주제 공개합니다. 글로벌 경기 지표 청신호, 청신호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미국의 9월 뉴욕 제조업 지수 잘 나왔고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한국 증시의 활화산 터지나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목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뽑으시네요. 화라산이 터진다. 이미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2차 폭발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그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뭔가 좀 빨리 제대로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떠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주요 지표들이 나름대로는 대표적으로 뭐 중국 그리고 미국 또 유럽 쪽에서는 이제 독일이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개 나라들의 지표들이 점점 개선되는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박진서 전문가께서도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종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보고 전반적인 큰 흐름을 알고자 하는 것은 종목을 잘 피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 시장이 우한 연구소에서 뭐 이상한 얘기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어쨌든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쪽도 있긴 한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주면서 8월 산업 생산이 5.6%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8월에 중요한 것이 이제 소매 판매인데 이것이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로 반전이 됐다라는 것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반전이 됐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 보름 이상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이러한 지표들의 선반영이 일정하게 또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어떤 후속 경제 지표들이 또 좋게 나올 것이냐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냐면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으로 확산이 될 때 제일 먼저 봉쇄가 됐던 곳이 뉴욕이었었어요. 네. 야, 설마 뉴욕이 저렇게? 뭐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 야, 뉴욕을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저건 앞으로도 이제 겁나서 못 가겠어.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런데 뉴욕의 이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도 7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3.7에서 17로 급반등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여러 주들도 일부는 봉쇄를 하고 일부는 또 해제를 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뭐 10월에는 공급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믿지 말고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또 상당히 그 유럽 연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독일 역시 9월의 경기 기대 지수가 77.4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주었다라는 거. 이것은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사실은 독일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영국이 이제 엑시트를 했죠. 사실상 올해 1월 달에 탈퇴를 했고 12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역 협상을 하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10월 15일까지의 분기점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금 상당히 경기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지 못하게 나오는데 이 독일이 이렇게 끌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유로존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경제 지표들의 이번 주 주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네. 나올 예정인데 뭐 중국, 미국 다 지표들이 의미 있는 개선세를 그렇죠. 나타냈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독일까지도 우리가 뒷받침해서 들어봤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뉴욕 제조업 지수는 17 기록이 예상치인 6.9 그리고 이전치인 3.5를 아주 크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숫자를 분석해 주셨고요. 박지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좀 저의 실제적인 어떤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아 대표 교역항이죠.
서부 주요 항구의 어떤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국의 수출 사이클을 보실 때 미국의 아시아 대표 교역항이 바로 그 서부 주요 항구입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수출 기업도 바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서부 해안이죠.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이 그 롱비치와 LA 항구가 있습니다. 롱비치와 LA 항구. 그래서 이 두 항구가 아시아 지역과의 주요 교역 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8월 달에 롱비치 향 인바운드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게 되면 7월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물동량을 회복한 상태고요. 또 올해 연초, 사실은 저희 비수기 기간에, 보통 연초가 이제 비수기 기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뭐 최악의, 뭐 극단적인 어떤 물동량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물동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기저효과, 안 좋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점점 내년에는 당연히 더 기저효과 때문에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당분간은 한국의 수출 사이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세계의 최대 소비국이죠. 이제 미국의 어떤 제조업 및 무역 부분의 재고 지표,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고 지표도 보면 지난 6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8%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IT 버블 붕괴죠. 그 당시에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 미국의 수요가 강하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아도 벌써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6월까지 어떤 충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고 사이클이 바닥 수준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재고가 이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고에 재고가 없다는 거죠. 창고에 재고가 많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 어떤 진행되고 있는 가파른 인바운드 물동량의 회복세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어떤 그 저점 통과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수출 사이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저희 한국 수출이 살아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어떤 재고 사이클의 어떤 저점 통과, 이 부분 때문에 수입 수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금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주식시장에서 현재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만 가네. 가장 이걸 우려하시거든요. 실물 경제의 어떤 괴리감, 이 부분은 가장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 그 괴리감이 메꿔지게 되면 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괴리감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주식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괴리감 부분도 줄어들면서 향후 좀 등락은 등락은 매일같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수출의 이런 지표 바로미터들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중국, 미국, 유럽 또 우리까지 경제 지표의 개선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경기가 워낙에 이제 코로나로 실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이 되면 뉴스에 판다?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떨 수 있을까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네.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주가는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키우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요즘은 다 의무적으로 강아지를 이제 줄을 가지고 산책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 아주 강아지들이 신이 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끈을 이렇게 탁 당기면 강아지가 멈칫하다가 돌아보거나 주인한테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또 가까이 왔다가는 또 이제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도 그와 흡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3월 달에 우리 시장도 그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하고 모든 경제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셧다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막대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풀린 유동성이라는 것이 지금 숫자로 환산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러한 자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풀리면서
결국은 재정 정책을 동원하고 경기 부양을 동원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1분기, 2분기 최악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어느 섹터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이렇게 달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항상 실적이든 뭐든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데 예. 과연 기다리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진짜 개선될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번 이제 8월 이후 9월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물론 여러 논란도 아직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 또는 국가의 성장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뭐 빌 게이츠의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이러한 지표들은 주가 상승의 당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괴리도가 좁혀진 이후에는 결국은 또다시 시장을 앞을 향해서 가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느 섹터, 어느 업종 그리고 어떠한 지표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활화산 터질 수 있을까? 이 글로벌 경제 지표들의 개선세로. 근데 한국 증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화산 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2차 활화산 터질 수 있을까? 자, 이 궁금증을 이제 더 풀어보러 가야 되겠죠. 라운드 2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휴식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휴식을 보이면서 또 잠깐 찝찝한 게 이제 음봉을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7, 8일 잘 올랐잖아요. 오늘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죠.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여의도 클래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의견 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실전 매매 조금 더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서동구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함께 보시죠. 성장주 대 실적주 변고점 오나 시장의 선택은. 내 종목들 관심이 아마 대부분 이쪽이실 그렇죠. 거예요. 주도 섹터였던 기존 주도주의 성장주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적주를 길목 지키기를 해야 하는 것이냐 지금의 혼란기이기도 하고요. 서동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주들이 주도를 해왔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 10월 초 이제 예상 실적들, 추정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막연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카더라라는 이러한 흐름들로 이어졌던 성장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같은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은 숨고르기 이후에 재상승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했던 종목이나 업종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장주의 저는 빅세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BBIG 이 빅세븐들이 성장의 모멘텀과 실적이라는 것을 다 같이 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사실 오늘 LG화학이 저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나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죠. 아침부터 뭐 사실 요 며칠도 그랬고 분할과 관련된 얘기와 관련돼서 조회 공시도 갔었습니다만은 오전에만 해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흔히 얘기하는 노멀한 정말 무책임한 식의 공시를 해놓고 장 마감 이후에 내일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로 결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잠시 후에 오늘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일정이 나와야 될 텐데 오전에 그러한 식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크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적주와 관련돼서 부각이 된 것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0조 내지 12조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우리 이 주린이 여러분들을 참 애타게 만들었었는데 6만 원대로 이제 안착 시도를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 10월 첫째 주 내지는 늦어도 둘째 주 초에 추정치가 발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 실적주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은 성장주와 실적주를 우리가 구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성장주 내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 쪽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육박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도 1.5배, 2배 가까이 이렇게 또 하락 종목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시장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트만 보면서 대응해 왔던 이런 흐름에서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그리고 어떤 이 팬데믹과 관련된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향후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말씀대로 성장주와 실적주를 다 구분하기보다 이제 성장주 안에서 이제 하반기 실적주를 우리가 옥석가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3분기 포함해서 그럼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업종,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들이 중국의 이러한 그 반사 이익 사실은 같이 그동안 공포감을 우리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IT 쪽들의 움직임 속에서 반도체 쪽들이 여전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탑이 되겠습니다만은 관련 부품 소재 장비 쪽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들 아무래도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집을 가꾼다 그리고 또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홈쇼핑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 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있어서 필수 소비재 쪽들 그리고 고객의 탁금 60조 원 시대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증권 업종들도 같은 금융 업종 내에서도 좀 우리가 분류를 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 증권주 내에서도 사실은 또 하반기를 겨냥한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LG화학처럼 기업 물적 분할까지 할 정도의 그런 2차 전지 산업 쪽에 속해 있는 배터리 쪽이라든가 소재 쪽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 관련주들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전자결제하는 것도 인터넷 관련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들 쪽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 업종들은 여전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든 아니면 더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든 같이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나 종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그 업종 종목 가운데 3분기 포함 하반기 실적주 가장 궁금하실 텐데 뭐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인터넷 관련, 2차 전지, 또 증권 가운데서도 옥석, 필수 소비재, 반도체 관련주 등등. 그리고 오늘 LG화학의 급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서동구 전문가께서 또 설명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서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이 지수가 막 올라갈 때도 되게 차분하게 뭐 지수 올라가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종목 선취를 어떻게 하느냐를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좀 조정에서도 또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제 섹터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차트나 이런 걸 보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셔야 될 부분은 제가 늘 강연에서 말씀드리죠. 차트를 버리라고 말씀드려요. 차트는 매도할 때는 오히려 쓰실 수가 있지만 매수할 때 종목 선정할 때 차트를 쓰는 건요.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국 보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미 이 논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 시장은 지금 이 성장주의 흐름이 꺾인 상황에서 저희가 주도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이고요. 언젠간 저희가 이런 흐름이 올 걸로 이미 예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주라든지 뭐 반도체 또 뭐 개별 모멘텀 이런 있는 종목들이 요새 매기가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있던 매기들이 어디로 갈까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조금만 모멘텀이 나오면 바로 뭐 상한가 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전보다 지금 시장은 훨씬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주도주에서 어떤 섹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 중장기 포지션을 취하실 때 기존의 중장기 여전히 포트를 유지를 하시면서 어떤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당연히 지금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우리가 그걸 피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이런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LG화학을 말씀하셨지만 LG화학이 대표적이죠. 아마 나중에 수급을 보시면은 거의 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퍼부었고요. 개인이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매수가 아니라 이미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단기적으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이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주의 어떤 조정과 맞물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지금 트렌드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저가에 있는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상한가가 쉽게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제조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 상한가 간 이유가 아무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기가 아침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여러분께서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저희가 항상 과거의 트렌드, 그러니까 계속 그 주시장 살아서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거의 트렌드에 묶여 있지 마시고 또 예전에 과거에 하시던 매매 습관 이런 것보다는 계속 진화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DNA도 마찬가지로 변화시키고 진화해 나가셔야만 이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분 보실 때 성장주의 환호에 가려서 아직도 3월과 4월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머물러 있는 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제조 반도체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번 그거 말고도 제가 자꾸 제조 반도체 말씀드리는데 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가 나오네요. 보시면 보시게 되면 지난 3월부터 정말 바닥을 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저거 말고도 저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종목들이 사실은 종목군들이 거기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런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이 성장주냐 아니면 뭐 가치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게. 그럼 지금의 트렌드는 바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어떤 상승기에도 오히려 소외 철저하게 받으면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 예. 제가 뭐 여기서 이제 CJCP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도 똑같습니다. 그런 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들을 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런 군들 중에서도 대기업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테마에 엮여 있는 그러면서 3년 동안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나는
일회성으로 물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몇 가지 기준만 세워주고 기업을 고르시면요. 그 어떠한 장이 오더라도 상승, 박스, 하락장. 사실 우리가 볼 때 1년으로 보면 보통 70%는 하락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70%가 하락장이나 박스권, 그리고 30%가 상승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3월부터 8월까지 네. 어떤 환호장보다는 앞으로 그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장에,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의 장은 하락이나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에 맞게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기서 전문가의 그 발언, 뭐 성장주, 가치주, 경기 민감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트렌드에 맞게 상승의 기에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들 아마 그렇게 탁탁탁 해주실 거예요. 셀렉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라운드 3를 종목 이야기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가시죠.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방송,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조정이 있었다고 너무 심으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이제 마지막 정리하러 가시죠. 전문가들의 종목은 한 주 동안 어땠을까요? 먼저 서동구 전문가께서는 이제 한 주 전에 DB 하이텍을 저희 이제 처음에 아주 화려하게 런칭을 저희 이제 같이 오셔서 이 종목을 주셨는데 네. 이 종목에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사실 좀 아쉽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새로운 라운드 4만 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4만 원 넘어갔었죠. 그런데 조금 숨고르기 좀 들어가는 듯 했더니 3일째 내림세를 보이면서 37,600원 이렇게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매수가 목요일 시초가 38,100원이었습니다만은 그 밑에 뭐 단톡방에서 같이 무료로 이렇게 할 때는 37,000원대도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어쨌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못하신 분들 바로 목요일부터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못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요 지금 38,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신규로 진입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네요. 예, 종목들 가운데 오늘 DB 하이텍 이제 처음 얘기해 주신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박재섭 전문가께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실전 매매의 전략으로 알고 계시죠. 뭐 CJC 푸드 70%, 뭐 고려제약, LS 전선 아시아 등등인데 오늘 왜 효성 TNC 아니 이 종목 어제 얘기해 주셨던 이거 종목 리뷰. 종목이세요? 네. 예. 오늘 왜 이 종목을 점검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종목 리뷰 콘텐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고기능 섬유 소재죠. 스판덱스 이걸로 이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그 코비드-19 때문에 운동용 마스크 이걸 이제 15만 장. 근데 물론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이죠. 예. 그 스판덱스로 만든 제품이 15만 장을 만들었는데 예, 물론 회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요. 근데 3일 만에 15만 장이 조기 품절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어저께.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의 그 영향이 얼마나 갈까? 예, 그런 솔직히 저도 별로 그렇게 기대를 크게는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제가 황금선 매매로 제가 이 종목을 발굴을 했고 어저께 또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종목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금선 매매라는 것 자체가 주포가 들어온 그 순간 그 초기, 그러니까 급등주가 아니라 그 중간이 아니라 초기에 발굴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제가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저께 뭐 하고 나서요.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거의 한 뭐 8% 정도 장중 급등을 했었어요. 물론 종가에서는 뭐 플러스지만 예, 뭐 다시 밀려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윗꼬리를 했을 때 기분 나쁜 윗꼬리가 있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윗꼬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오늘 뭐 8%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근데 이 윗꼬리는 여전히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 TNC는 여전히 뭐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계시고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 4월부터 보시면 거의 20% 30% 밴드 내에서 거의 6개월 7개월을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반도체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들 중에 지금 현재 기업 모멘텀이 있고 이런 회사들을 찾으시면 의외로 아무리 시장이 뭐 하락이 와고 박스권 장이 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쉽게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은 종목 가운데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효성 TNC 어제 얘기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좀 빵 터졌던 이 종목 잠깐 점검을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도 점검 계속 해나갈 거고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종목 볼게요. 이제 기회가 왔을 때도 잡을 수 있는 종목 오늘 두 가지 핵심만 뽑았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또 뭐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실적과 성장의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코오롱 글로벌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오롱 그룹 하면은요, 뭐 사실 대기업군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코오롱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뭐 삼성, 현대, 차 그룹, 또 SK 그룹, LG 그룹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군 가운데서도 하나의 메이저리그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코오롱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뭔가 중소 대기업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여러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그동안 갖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업력이라는 측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의 변화 속에서 효성그룹과 코오롱그룹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관심 있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마침 또 어저께 우리 박진섭 전문가도 효성 TNC를 뭐 추천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오롱 글로벌이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 40%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뭐 전국의 각지에 이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듈러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돼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가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매출액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3조 4천억에서 뭐 5조 10조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꾸준하게 4~5%대의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급증해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물론 건설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브랜드가 띄엄띄엄 보실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가 하늘채라는 게 있긴 한데요, 아주 안정적인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가 상당히 EPS 기준으로 했을 때 2,500원 이상 나오는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히려 목표치를 보면은요, 1년 전에는 EPS를 2,800원 정도로 나오는 이런 것으로 전망을 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00원대 이상의 EPS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PER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 뭐 12배, 13배에서 움직입니다. 건설 업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평가를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성장의 모멘텀을 준다라면은 충분히 최소한도 3만 원대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런 제 개인적인 욕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돼주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정도에 조금 오늘 종가 대비해서 좀
하단부 뭐 25,5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시고 손절 라인을 18,500원 정도로 여유 있게 잡으신다라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씀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요. 사실은 주가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9시부터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5기상법에 해당되는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5일선 올라타는 흐름들이 사실상 7월 중순에 한번 연출이 됐었죠. 그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바로 8월 말에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돼 주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오늘의 이러한 상승 흐름과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받고 거래도 살짝 다시 또 증가되는 이 흐름들은 추가 상승, 이 직전의 고점대 24,8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론 글로벌 주목되는 부분과 저 차트까지도 상세히 봤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그 이상 충분히 볼게요. 자, 박지서 전문가의 새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종목은 제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횡보하고 제가 약간 소외받던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대성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석유가스라든지 뭐 기계 판매, 뭐 해야 자원 개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GS 칼텍스 정유회사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이제 어떤 보면 그 해외 시장 진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어떤 차트로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대성산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제 종목을 보시고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제가 그 황금선 매매라는 게 그 주포가 들어왔을 때 그 초기에 잡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급등주 매매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 상승부 잡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건 내 게 아니야 이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요. 황금선 매매 따라 하시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종목 선정이 힘든 거지 황금선 매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산업도 제가 차트는 버리고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참, 내시초가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시초가 매수죠. 예, 맞습니다. 내시초가 매수하시되, 가급적이면, 황금선이 5일 이평선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 가까이 왔을 때 근접하게 되면 그 종목을 주포가 그 5일선을 깨는 걸 용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5일선이 깨는 순간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주식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목표가는요. 현주가 3,645원인데요. 뭐 저희가 좀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부죠. 3,1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100원. 같이 관심 갖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아니, 많으세요. 네, 오늘 이 종목 봤고요. 자, 오늘 증권방송에 정통적으로 시장을 꿰뚫는 서동구 전문가께서 9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만나실 건데요. 네. 잠시 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기법 중에 2탄 여러분들과 함께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눌림목이라는 것이 연출이 될 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4가지 실전 매매 2탄입니다. 1탄 못하신 분들도 꼭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다음 주 월화수는 또 장중 공개 방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시장이 뭔가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 장 시작하면서부터 3시 30분 여러분들과 장중 내내 여러분들의 애환을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MTNW에서 서동구 얼굴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하반기 실적 수익 종목 대공개 월화수 장중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은 바로 이어지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을 하시고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전문가 소개에서 오늘 서동구 전문가 방송 입장하시며 바로 10분 뒤에 9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동구 전문가와 박지서 전문가와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